old Korean dude was there with his bike. And he just gave me a bunch of snacks. He didn't speak any English. We hardly spoke to each other. He asked me where I was from. I told him. I asked him. And then out of nowhere, he's like, take these snacks. Korean. Very kind. I met some very, very, very kind people on this trip. 7일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650km의 자전거길을 달리는 걸 목표로 한 외국인. 한국인의 정문화를 경험하고는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한 거냐며 기뻐하는데요. 스페인에서 온 호아킨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공간을 찾아 나서는 여행자입니다. 원래는 직접 두 발로 걸으며 곳곳에 아름다움을 찾았지만 한국의 자전거길이 잘 마련돼 있고 아름답다는 말에 이번에는 한국에 들러서 7일간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650km를 달리기로 마음을 먹죠. 언덕길이 많고 호아킨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해서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한국인들의 친절함 덕분에 무사히 완주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호아킨은 자전거길을 타고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맞이했을까요? Oh, but look at the view. Oh, baby. Right, so we're going to try and do like 100k today. Long day, so I better get onto it.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첫날부터 날씨가 엄청 더워서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30km를 넘게 달렸는데도 배낭 때문에 땀이 한가득이었죠. 그래도 날씨가 좋기 때문에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니 기분이 좋다고 말을 하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언덕도 있어서 용을 쓰고 올라가는데 힘을 다 썼지만 올라가고 나니 내리막길이 맞이해서 기분 좋게 속도를 내며 달리기도 하는데요. 85km를 달린 시점에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졌는데도 마트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급한 대로 눈에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국인의 친절함을 경험했다고 하죠. I just stopped at, it was this little restaurant on the way. I've ridden like 85k's now. I stopped at this little restaurant and I was like, oh, can I buy some water? Like, on transit, obviously. So I'm like, done. I ran out, I'm so tired. And he just pointed me to the water fountain and said I could take some. I was like, oh, thank you. I was devouring the stuff, like slurping it up. And the guy just hands me a water bottle for free. And I was like, thank you so much. He was such a sound dude. 큰 마을이 보일 때까지 15km 정도 남아서 목표했던 100km를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페달을 밟았는데요.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하루 중 제일 큰 언덕을 넘느라 고생을 하긴 했지만 높은 정상에 오른 만큼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상은 충분했다고 말을 하죠. 숙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고 난 뒤에 다음 날에도 다시 자전거 위에 올라타고 부산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호아킨이 선택한 길은 산길로 돌아가는 코스여서 산 앞에 있는 마을들을 보고 강으로 둘러싸인 지형을 보며 시원한 경치를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가게 돼서 거리가 잘 안 줄어든다고 말을 하는데요. 몸은 힘들었지만 한국 자전거길을 한 차례 둘러보고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며 오길 잘했다고 말을 하죠. 페달을 부지런히 밟다 보니 황금빛 노을이 밖과 산에 비치면서 절경을 이뤘다고 말을 하는데요. 중간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수리키트가 없어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고생도 했지만 중간에 만난 한국인들이 호아킨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일인양 도움을 줘서 위기를 잘 모면했다고 하죠. 그리고 휴식을 취할 마을에 도착할 즈음에 딱 좋은 기온이라 달리기에도 편했고 온천 마을이라 저녁 먹고 뜨끈한 탕에 들어갈 쉴 생각에 힘이 났다고 하죠. Oh my god, look at this. This is incredible. We're living it at the moment. Everyone has been super nice today. Helped me out. I was in a pretty hairy situation and now I'm back on the bike, so people, they definitely helped me out today. I'm just glad I'm back on the bike. This is actually like some of the most spectacular scenery I've ever been in. Definitely cycled through, so yeah, feeling very lucky. I saw the best of people today. As corny as that sounds, all these people, none of them spoke English, and yeah, they all helped me out. 마을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날에도 90km를 달릴 목적으로 자전거에 다시 올랐는데요. 그동안 조금 여유롭게 달린 것 같아서 자전거 달리기에 집중했죠. 그래도 양옆에서 호아킨을 유혹하듯 아름다운 경치들이 펼쳐져서 카메라를 끌 수 없다고 하죠. 달리는 중간에는 산업화된 공장 시설들이 눈에 보였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나 식물들이 아름답게 둘러져 있는 모습도 이색적이라며 감탄하기도 하죠. 날씨는 여전히 더웠지만 내리막길을 달릴 때마다 시원한 맞바람이 찾아와 정상에 도착할 때마다 내려갈 생각에 어린아이처럼 신났다고 하죠. 다음 날에는 40km를 달려서 구미에 머물까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도를 보니 대구까지 100km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좀 더 큰 도시라서 대구를 목적지로 부지런히 달렸다고 하죠. 달리다 보니 강 저 멀리 대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1시간 정도만 더 이동하면 되는 거리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부산까지 이틀 정도만 더 달리면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부산에 도착하면 자전거를 타며 힘들었던 것들을 보상받을 목적으로 바닷가에서 느긋하게 5일 정도 보낼 거라고 말을 하며 부푼 기대감과 희망을 안고 다시 달려가기 시작하죠. 대구에서 휴식을 취하고는 다음 날은 조금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는데요. 몸이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유를 부렸던 것이었죠. 덕분에 동일한 시간 대비 하루 목표치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한탄하기도 하죠. 살은 타서 까매지기 시작하고 온도는 높아지고 슬슬 자전거를 타는 게 지겨워지려고 했다는데요. 그래도 한국의 풍경이 너무 예뻐서 이 모든 불평이 쏙 들어가게 된다고 하죠. I mean, I've been complaining probably the whole time in this video. But I think I will miss this a little bit. Don't think I'll miss how sweaty I get and how disgusting I smell and look at the end of every day and how my bum feels sledgehammer's just been taken to it over and over. But the views do kind of make up for it, don't they? Being out in the sun, getting a nice tan, eating some nice food and meeting some lovely locals. 다음 날에는 출발할 때부터 문제를 맞닥뜨렸다고 하는데요. 출발하자마자 처음 맞이한 언덕길에서 자전거 체인이 빠져서 손에 기름때 묻히면서 겨우 끼워놨는데 다음에는 뒷바퀴 자전거 살이 하나 부러지고 내리막길에서는 차량 트럭이 많이 지나가고 과속 방지턱도 많아서 장기간 자전거를 타다 보니 허리가 아파오고 핸드폰 배터리도 방전되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호아킨을 위로하듯 아름다운 노을 풍경에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잊어버렸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 하루만 더 달리면 된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다고 하죠. 부산까지 앞으로 100km가 남은 마지막 날 50km를 부지런히 달리고 남은 50km를 다시 달릴 생각에 막막했다고 하는데요. 호아킨은 개인적으로 부산이 가까워질수록 힘이 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렸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장시간 자전거 안장에 있으니 엉덩이에 통증이 느껴지고 불편하기까지 했죠. 그때 호아킨의 마음을 위로해준 건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다고 하는데요. I've only got about an hour and a half left of cycling. And I stopped at some little bench to take some water. Old Korean dude was there with his bike. And he just gave me a bunch of snacks. He didn't speak any English. We hardly spoke to each other. He asked me where I was from. I told him. I asked him. And then out of nowhere, he's like, take these snacks. Korean. Very kind. I met some very, very, very kind people on this trip. And they've been lifesavers, to be fair, because these snacks could probably do with them. Because I was literally thinking, before I stopped to sit down, I was thinking, I feel a bit hungry again after lunch. The one thing is, he's given them to me. Obviously, he's been out riding, so all the chocolate very melted and sticky. Does the job. I'm very thankful to that man. 한국인의 정문화가 호아킨의 일주일 동안 달린 고생을 위로해줬다고 하는데요. 서로 말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호아킨을 도닥이듯 간식을 쥐어주니 호아킨은 엄청 감동했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인의 친절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목표로 했던 부산 시내로는 들어왔는데 아직 자전거 길의 마지막까지는 10km 정도 남았었죠. 그때 자신에게 간식을 줬던 할아버지가 한 번 더 호아킨에게 친절함을 베풀었던 거죠. This dehydration as well. Literally like half an hour more riding. Same before. Anyway, that guy that gave me the snacks, like a couple of kilometers later, I'm just cycling, and he's on the side of the path, and he's like flagging me down. He's like, stop. I'm like, what? And he's like, put your bike here. And he goes, I'm buying you a coffee. I was like, what? He was like, yeah, I buy you a coffee, black Americano. But he bought me one, and then we just sat down and we were semi-chatting. And he asked for a selfie, so we took a photo. I took a selfie as well. Yeah, he was a proper sound dude. We cycled for a bit, and then he was like, right, you go, you fast, you go. Super nice people. I'm gonna quit chatting, quit sitting down and resting, and just knock out these last 30 minutes, 10Ks, and that'll be it.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한국인의 친절함을 등에 업고 마지막 10km를 마저 달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5km가 남은 지점에서는 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며 소리 지르기도 하고 흥분했다고 하죠. 결국 7일간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650km의 대장정을 마침표 찍고는 자기가 해냈다며 성취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전거 길의 아름다운 풍경과 중간에 도움을 준 한국인들이 없었다면 이 자전거 여행은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 말을 하는데요. 호아킨은 여행을 마친 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 도와주는 사람들은 처음이었다며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이번 여행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밥 한 끼와 물 한 병을 아끼지 않으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문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리 발전한 나라라도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소중한 자산이죠. 화려한 건물보다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을 호아킨의 여행이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인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자전거 길과 사계절이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따뜻한 한국인들.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650km의 긴 여정은 단순한 자전거 여행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여행하며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쳐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한국의 풍경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말하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 지켜온 따뜻한 정이 얼마나 큰 자랑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